빚을 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요즘이죠. 빚을 1억, 2억, 3억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대로, 직장인은 직장인들대로 다들 부채가 다 몇 억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요. 그렇다고 해서 빚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. 대한민국에 1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빚 있는 사람들이 4명, 빚 없는 사람들이 6명이라고 합니다. 빚 없는 사람 6명 중에서 한 2명가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고요. 그리고 한 4명 정도는 플러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빚 있는 4명이 아니라 나머지 6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. 그나마 지금 사는 것 또한 녹록지 않지만 빚이 없다라는 현실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. 빚이 있으면 그 빚 때문에 일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빚 독촉을 받게 되죠. 이자 내야 되는 날이 돌아오면요,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내지 못하면요, 연체를 하게 되고, 연체하게 되면요, 이자가 더 불어나고 연체이자가 늘어나고, 나중에는요, 어느 시점이 지나면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게 되죠. 문자 메시지 받게 되고 전화 통화 받게 되고, 더 심한 경우에는 집으로, 가게로, 일터로 그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. 이러한 일들이, 이러한 상황들이 이 빚을 진 사람들의 일상을 되게 쪼그라들게 만듭니다. 되게 위축되게 만들죠.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이 나쁜 뉴스들, 극단적인 결정을 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무책임하다, 너무 좀 깜짝 놀란다,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결정할 정도까지 얼마나 그 전까지 많이 시달렸을까, 많이 위축이 됐을까,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.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. 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냥 하나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되게 많지만, 실제로 그걸 겪는 사람들에겐요, 그냥 평범한 일부분이 아니라 생활 전체가 다 뒤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무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봤을 때는요, 채권자들은 채권자들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빚을 안 갚고 연체하고 나 몰라라는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들이 없죠.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죠. 빚 갚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나 몰라라고 놔버리면요, 빌려준 사람들은요, 그 때문에 연쇄적으로 또 다른 빚쟁이가 될 수도 있고, 또 다른 채무자가 되어서 그들의 사업이, 그들의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.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고 관련되어 있는, 연계되어 있는 이들에게 이자를 못 준다, 원금을 못 갚는다,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그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부실을 떠안게 되고 같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. 무서운 일이죠.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파산하고 부도나고 도주하고 나 몰라라고 놔버리고 이러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.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면 이제 점점 세상이 이제 무자비하고 무섭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현실들이 더 겁납니다. 특히나 지금은요, 2025년에 경제위기가 터진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어서, 경제위기가 터져도 사람들이 쇼크는 겪겠지만 충격이다, 그럴 줄 몰랐다, 이런 반응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래, 터질 줄 알았다, 그럴 줄 알았다,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. 지금 2025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, 지금 혼돈의 도가니입니다. 되게 복잡하고 되게 불안하고 되게 엉망이죠. 이런 시국에 보통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평범하게 무난하게만 살고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. 회사 다니고 있고, 회사에서 월급 제때 나오고, 가족들 아픈 데 없고, 그냥 저녁에 뭐 먹지? 김치찌개 아니면 삼겹살, 이런 얘기로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고, 이제 애들 성적 얘기하고, 애들 친구들이 어떤 것에 관심 가지고 있더라, 뭐 이런 얘기하고 지내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꽤나 안 좋은 시기다라는 걸 명심해야겠죠. 두렵고 겁나는 일들이 도처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무섭죠. 연체를 하고 자영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
빚을 못 갚아서 연체하고 연락을 받고 채권 주심 받고 손님은 안 들어오고 문 걸어 잠그고 그 가게 안에서 답이 없으니까 소주 까서 마시면서 당장의 힘든 일 어려움을 잊어보려 하는데 안 되잖아요. 술 한잔 먹는다고 그 일이 갑자기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이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부채 무게는 점점 더 심해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죠. 사지가 멀쩡해도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가 견디기가 이겨내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암담하고 많이 고민스럽죠. 가슴도 답답하고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되게 힘들고 되게 답답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는 걸어보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이렇게 햇빛을 좀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. 너무 어두운 곳에서 혼자 생각만 많이 하면 안 좋다라는 거죠.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좀 생각도 정리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잘 내다보고 극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극복한다라는 거, 견딘다라는 거, 이겨낸다라는 거, 뭐 대단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. 지나온 시간들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은 다 있다라는 거.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했냐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요,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내겠다.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극복하고 해결하겠다. 이런 각오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마음가짐이,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채권주심 당하고 되게 궁지에 몰리고 싫은 소리 듣고 압박받고 이러면은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. 나와버릴까 생각 들 수도 있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. 참고 또 견디고 또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빡세게 일하면, 그렇게 하면 또 괜찮아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수월하지 않고 힘겹고 막막하다라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.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좀 믿어주고 나를 좀 도와서 내가 처한 현실을 잘 극복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만 하면 말이 실제로 행동으로 전해지기가 어렵죠. 쉽지 않다라는 건 극복해보자, 노력해보자, 애써보자 라고 얘기하지만 잘 안 되는 거 압니다.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? 해야죠.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야죠. 누굴 위해서 말입니까? 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. 잘 좀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